자, 이번 시간에는 스크래치 화면 구성과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화면 구성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스크래치죠. 자, 스크래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인공들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주인공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인공은 스프라이트 하나예요. 이 스프라이트의 이름은 스프라이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I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information이라는 약자거든요. 여기를 고양이, 야옹이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문제를 봤던 게 어떤 문제였냐면 고양이를 따라다니는 공을 만들어서 공을 피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직접 우리가 조종할 수 있지만 공은 자동으로 고양이를 쫓아오도록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고양이는 우리가 키보드상에서 또는 마우스로 직접 조종하지만 고양이를 쫓아오는 공은요, 자동으로 고양이를 쫓아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들은 결국에는 고양이는 우리가 같이 코딩을 통해서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위다, 아래다 조정할 수 있고요. 또는 마우스를 통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은 누구를 향해서 항상 봐야 되냐면 고양이를 향해서 항상 봐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 또는 고양이 쪽 보기 이 블럭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옹이가 너무 커요. 예, 야옹이를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야옹이 사이즈 줄이는 거 여기 쭉 보시면 축소라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축소 아이콘을 눌러서 줄여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야옹이 한 마리인데요. 이제 공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겠죠? 직접 그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 골라서 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저장소에서 스프라이트 선택 눌러 주시고요. 이제 공을 하나 선택을 해 줍니다. 확인. 이렇게 공이 왔고요. 자, 공을 사이즈로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축소 아이콘을 클릭하고 원하는 스프라이트에다가 클릭 하시면 자동으로 작아지죠. 여기에 정보를 보면 얘 이름은 볼이에요. 이 볼의 이름을 우리는 공이라고 다시 이렇게 고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 배경은 굳이 안 바꿔도 되겠지만 그래도 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무대 배경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배경을 바꾸려면 왼쪽 하단에 새로운 배경이라고 되어 있는 저장소에서 배경 선택을 눌러요. 자, 그런 다음에 원하는 배경을 하나 선택하는데요. 저는 분홍색 이쁜 요 배경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처럼 뭐 키보드상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복사해서 모양에다가 하나를 더 복사해서 넣을 수 있는데요. 자, 고양이 눌러주시고 고양이를 꾸며줄 수 있는 대본에 해당하는 스크립트, 모양에 해당하는 모양, 소리에 해당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모양에 보시면 이 야옹이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을 향해서 가는 모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누르면 이게 하단에 맨 마지막에 하나가 복사가 돼서 나오는데요. 이 모양을 상하 또는 좌우 반전할 수 있는데요. 좌우 반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름도 각각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오른쪽.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왼쪽.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죠. 이 스프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모양이 하나, 둘, 세 개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1번과 3번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고양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자, 고양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려면 우선은 10만큼 움직이기 하시면 요만큼 움직여요. 보이시죠? 예, 요만큼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10만큼 움직이냐면 이벤트에서 배경에 이벤트에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갖다 놔요.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무조건 10만큼 움직인다. 그런 뜻인데요. 우리는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10만큼 움직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얼만큼 움직여야 될까요? 예, 동작에서 10만큼 움직이는데 오른쪽에서 10만큼 움직였으면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여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지만 왼쪽 하면 예, 그림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모양을 바꿔서 가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태 보시면 모양을 왼쪽으로 바꾸기라는 것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이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움직여서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이는 거.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그냥 논리대로 그냥 블럭을 찾아서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누르면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얼만큼 움직여야 될까요? Y좌표를 10만큼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왼쪽 오른쪽은 10만큼 움직이는 게 말이 맞는데 위에 아래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냥 10만큼 움직이면요. 물론 말은 되겠지만 이렇게 갖다 놓고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쪽 화살표를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10만큼 오른쪽으로만 무조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값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쪽으로 하실 때는 Y좌표를 10만큼 움직여주는, 그러니까 여기가 Y좌표고요. 여기가 X좌표니까 Y좌표를 증가하면 위로 가는 거고 Y좌표를 감소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겠죠. 다 얘기했네요. 이벤트에서 아래쪽 화살표 키 눌렀을 때는 Y좌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Y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른쪽 화살표 할 때 10만큼 움직이기 안 하고 X좌표를 10만큼 움직이기, X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이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희는 이제 다양하게 한 번씩 다 경험해 보기 위해서 동작에 있는 10만큼 움직이기와 그다음에 Y좌표를 10만큼 자,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이렇게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오른쪽으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왼쪽으로 바꾸고 나서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럴 때 필요한 블럭은 그쵸? 형태에서 모양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바꾼 다음에 가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오른쪽 왼쪽 다 눌러볼까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또 작업을 해줄 수 있냐면 이벤트에 보시면 얘는 키를 눌러줬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작에 보시면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회전 방식도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회전 방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하기 하면 이렇게 제가 어떤 것도 얘는 하지 않아요. 나중에 회전을 하실 때 모양을 막 만드실 때 쓰는 블럭이고요. 여기서 회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끔가다 질문들을 하셔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에서는 만약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라는 걸 썼다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마우스 포인터가 있으니까 얘가 그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계속 여기서 더블 클릭하니까 일로 쫓아오는데요. 그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얘는 또 뭘까요? 마우스 포인터 보기.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쪽으로 향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 한 다음에 뭔가를 해주셔야 알겠죠? 제가 만약에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 10만큼 움직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를 하게 되면요. 얘가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에 10만큼 움직이기라고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는 거죠. 마우스 포인터 쪽으로 이동하면서 10만큼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 블럭과 이 블럭의 차이를 아시겠죠? 얘는 마우스 포인터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움직일지 어떻게 해줄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이 블럭은 아예 마우스 포인터 쪽 위치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만 사용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에서 얘를 클릭할 때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것만 실행을 하고 싶을 땐 얘를 실행하면요.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한 번밖에 실행을 안 하잖아요. 보시면 이걸 클릭했을 때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가 한 번밖에 안 쓰여졌기 때문에 딱 한 번만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마우스 포인터 쪽 위치로 이동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한히 이 블록을 반복시켜야 돼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제어에 무한 반복하기가 있어요. 얘를 놓으시고 이 사이에다가 얘를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쪽 위치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우스를 이동하면 얘가 같이 이동하겠죠. 자,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럼 아까 전에 했던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와 10만큼 움직이기를 무한히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얘가 결국에는 모양을 바꿀 필요도 없이 어차피 마우스 포인터 쪽 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바뀌면서 신만큼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방향키로 설정하고 싶다 하시면 이 위에 방향으로 하시는 거고요. 나는 마우스 포인터 쪽 보면서 계속해서 이동하고 싶다 하시면 이 밑에 있는 모양처럼 하는 거고, 나는 마우스 포인터에 따라서 그냥 계속해서 붙어서 다녔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 모양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초록색 버튼을 클릭했죠.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냥 얘를 실행할 때면 마우스 폰트 쪽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냥 실행하겠지만 원래 스크래치를 클릭하실 때 큐 사인을 줘야 되거든요. 그 큐 사인에 해당하는 게 이 초록색 깃발이에요. 자, 초록색 깃발을 놓고 이 이벤트가 초록색 깃발을 큐 하는 순간 얘네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언제 실행될까요? 방향키를 누를 때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작업들이 이 큐 사인과 함께 방향키가 같이 먹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마우스 포인터 쪽 보기와 얘네들을 같이 하게 되면 이 동작이 먹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곳에다가 제가 한번 직접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제가 방향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인식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마우스 포인터 쪽 보는 걸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얘네들이 먹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업하는 그 메시지 보내기라는 그 메시지를 보내는 방송하기라는 그 블록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실 거는 이번 주 목요일 수업 전에 내셔야 되는 것은 위에서 작업하는 걸로 하시던지 밑에서 작업하는 걸로 하시던지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이 고양이를 쫓아올 수 있게끔 해줘야 해요. 자, 그럼 공이 고양이를 쫓아가는 거니까 공에게 대본을 주는 거겠네요. 얘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얘도 무조건 클릭했을 때 큐 사인이 들어갔을 때 시작하는 거고요. 동작은 누구를 보면 돼요? 그쵸. 고양이 쪽을 보면 되겠죠? 야옹이 쪽을 보면서 10만큼 움직이면은 얘랑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공이 고양이를 쫓아오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조금 느리게 가겠습니다. 이만큼 움직이기. 이거를 무한으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아요. 어렵지 않죠? 얘는 야옹이 쪽 보면서 이만큼 조금씩 가는 거예요. 얘는 10만큼 움직이는 거고요. 마우스 보면서. 자, 그러면 큐 사인을 얘와 얘한테 다 줬기 때문에 초록색 깃발만 주면 무조건 움직여요. 자, 이렇게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위에 있는 것대로 해주셔도 되고 밑에 있는 것대로 해주셔도 되는데 이 두 개가 어떤 게 더 옳다, 나쁘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과제를 이제 제출해 주실 때는 반드시 공유하기를 해주시고요. 그럼 공유하기를 누르시면 제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소가 있겠죠. 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 주셔야 돼요. 근데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공유하기를 눌렀을 때 문제가 되는 분들. 그분들은 딱 한 가지예요. 이메일로 스크래치에서 어떤 이메일로 왔을 텐데 그거를 클릭하지 않고 인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메일로 클릭을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
무한 반복해서 마우스 포인터 주고 그쪽 보고 얼마큼 움직이고 공은 누구를 쫓아가고 요거까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나중에 게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뭐 공피하기 게임 등등 여러 가지를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간단하지만 그 원리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